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두 분과 함께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방송 중에 정민철 후보 오면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걱정스러운 건 지난 토요일에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있었고요. 어제 밤 사이에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대피령까지 내려지는 상황이 있었고, 오늘 비가 내리는데도 이게 화재 진화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가연성 생활용품들이 아주 그 조밀조밀하게 밀집돼 있는 적재 상태라서 소방관 진입도 어렵고, 아이고, 예, 최악이네요. 스프링클러도 불이 난 장소로 정확하게 물이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만큼 빽빽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물류 창고 화재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번 나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는 고객 정보의 안전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화재 안전을 못 지킨 거니까. 역시 쿠팡에 관련해서. 예. 예, 이번에도 같은 안전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21년도에요. 경기도 덕평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류센터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가 또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또 이런 화재가 또 났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전문가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해외에도 물류센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아마존 있으면 물류센터가 그렇죠.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는 화재 그 방재책이 이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탔을 때 연기가 얼마나 나느냐, 그리고 그 물건들 자체의 그 특징에 맞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대요. 근데 우리는 오직 면적, 일관되게, 그러니까 평당 몇 개 이런 식이라서 그런 어떤 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연성 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 다 플라스틱일 겁니다. 생활용품이라고 하니까. 네. 엄청난 이 끓음을 낼 수밖에 없고 유해가스부터 엄청나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스프링클러로 꺼질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한 번 불 붙으면 정말 끄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불 버도 안 꺼지죠. 예, 지금 비가 오는데도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지난번 덕평 화재도 6일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부디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예전에 봤을 때하고 헤어스타일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많이 달라지셨나요? 자,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후보 정민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기호 7번입니다. 기호 7번. 예. 7번 손가락으로 한번 해줘요. 7번. 예. 아니, 번호는 좋아. 번호 좋네. 아니, 이마를 까라고 어. 너무나도 많은 당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어허. 안 까고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좀 어색해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어색합니다.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마 까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이번 선거만이라도 좀 정장도 입고 좋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철 후보 오셨으니까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또 오늘 또 가셔야 되죠? 맞습니다. 예. 오늘 연설회가 5시부터 그러니까 합동 연설회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1,000,000원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비 경선 동안 한 번 있는 선거운동 기회입니다.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진짜 시작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 중요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기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돈 얘기를 또 그러니까. 시작해 주셔서 예. 아니
일단은 우리 이동학 최고가 이 부분은 전문가 아니에요. 네. 몇 차례 반복과 네. 아, 몇 차례 낙선과 아니, 제가 이동학 최고를 예전에 알았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 청년 정치의 표상이었어요. 아. 뭐 다른 수식어가 없었어. 민주당 청년 그러면 이동학을 얘기할 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음. 이제 후배들은 의원도 되고 음. 뭐 다양한 자리들을 갔습니다만 저는 어느새 중년이 됐고 이 기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자,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탁금 자체를 모를 수도 그냥 있어요. 후보 등록비죠. 등록비? 네, 등록비 이건 돌려받는 돈도 아니고 후보에 등록하는데 따른 비용 음흠.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은 그걸 가지고 뭐 문자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뭐 거기에 다 사용되는지 모르겠고 예, 어찌됐건 후보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 비용. 무조건 안 낼 수 없는 비용. 아. 네.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정찰제가 아닌가 보죠? 이거는 선관위가 어. 당의 선거가 있을 때 그때 정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정찰제로 정해 놓을 수 없는 거고 성격 자체가 음흠.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도 올렸을 때 뭔가 당원의 숫자가 늘었다. 혹은 후보 난립을 위해 막는다. 여러 가지 명분을 걸어요. 근데 그게 그 해에 선거가 있는 해에 그렇게 올렸을 때 과연 공감 받을 수 있냐 없냐. 사실 거의 이게 논쟁 없이 그동안 쭉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의 중심에 지금 선 게 기탁금이 논쟁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표를 올려놨는데 지난 2024년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비 경선을 통과해야지 본 경선 가는 건데 지금 이게 두 번의 기탁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예비 경선에서 한 번 있고 예. 그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 또 기탁금이 그렇죠. 있다. 네. 근데 24년 기준으로 지금 예비 경선 최고위원 보면 이게 색깔이 다르게 표기가 돼 있는데 500만 원이었단 말이죠. 네. 이게 2천만 원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40세 이하 네. 저기서 50% 할인 받는 거죠. 그렇죠. 원외 청년은 어.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민철 후보는 지금 이번에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예.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확 올랐을까요? 저 분당 200만 원짜리인데 그렇죠. 지금 분당 200만 원, 연설 5분이거든요. 어. 네, 1,000만 원짜리 5분입니다. 분당 어허. 200만 원. 아니 이게 민주당만의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어. 국민의힘은 청년 최고위원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청년 최고위원제가 본경선 예비경선 둘 다 500, 500씩이어서 총 1,000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사실 못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돈은 더 많을 텐데 국민의힘보다. 아니 정의당은 어땠어요? 정의당이요? 예. 청년 당대표 뽑을 때 있죠. 기탁금이 있긴 있죠. 예. 그런데 청년들한테는 좀 파격적인 네, 어떤 논쟁이 조건이 없을 있죠. 정도로 아마 가격이 네.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접근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허들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 없으면 정치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노상합니다만 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갑자기 됐다는 건 지난 4년 사이에 지난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 일단 설명은 없고요. 아 그래요? 뭐 왜 소명 이런 거 없고 심지어는 국밥집이 국밥을 1,000원 올릴 때도 왜 올리는지 설명하고 예. 죄송하다 하면서 이제 부득이하게 올린다 하는데 뭐 당은 전혀 설명이 없었고 여전히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트위터를 보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공영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정치개혁의 목표를 받아서 당직 선거에도 공영제를 도입했던 거고 근데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 필요는 하다 해서 500만 원 정도로 최대한 낮게 책정을 했던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당에는 그 공영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가 없어진 채 이번에는 그러면 그 소위 이제 N빵이라고 하죠. N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후보들끼리 N분의 1로 나눈 건데 여기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예비 경선에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가 14명,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 그리고 당대표 후보자가 5명. 그러면 이게 과연 3억 이렇게 들 정도로 이번 예비 경선이 큰가에 대한 좀 질문도 궁금한 거죠. 후보로서. 좋습니다. 이게 지금 기탁금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당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당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라 그 결정의 구조나 배경이 어떤 건지는 지금 설명을 뭐 또렷하게 하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이 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기탁금이라는 게 금액이 크지만 소위 그 원 내에 계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슨 유튜브 방송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판넬도 들고 나오시고 후원금이라는 걸 걷잖아요. 예, 후원 계좌. 그런 걸로 뭔가 충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역이 아닌 분들, 네. 앞서 말했지만 뭐 원 외에 계신 분들은
그럼 자기 돈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좀 생각이 짧았죠. 그래서 기타급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좀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급만 선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캠프, 그러니까 팀의 리더로서 캠프원들에게 뭐 인건비부터 다양한 비용들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안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련하지 하다가 웹자보를 해서 계좌를 오픈했다가 한 1, 2분, 3분 지날 때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문제가 되겠다 해서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고 계셔서. 또 어제 그 딴지 게시판 보니까 오늘 고발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오늘 고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당내 이제 전당대회에서 정치 싸움용으로 사용되는데 근데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미 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길로 받아서 기타금을 낼 수 있어요. 예. 근데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타금을 낼 때 후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소위 소수의 고액 후원으로 약간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까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뭐 일단 다 안 된다. 근데 거기에 한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친족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친족의 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의 돈인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가정사가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저한테 남겨두신 이제 빚을 몇 천만 원 갚기도 했고 또 계속해서 좀 가정사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게 조금 저한테 이제 순간 그러면 안 됐는데 감정을 좀 올라오게 북받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부끄럽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런 눈물 얘기인가요? 예 배경에서 좀 눈물을 흘렸고 사실 방송을 껐어야 되는데 그냥 울었어. 네, 좀 약간 저의 흑역사를 만든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정민철 후보 도착하기 전에 이동학 최고는 그 얘기를 했어요. 오면 놀릴까?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아니, 응원도 해주고. 그럴 상황이 네.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어쨌든 저의 흑역사가 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언론에서 다룰 때. 그러니까 특히 극우 진영에서 뭐 1,000만 원이 없어서 울었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또 기타금을 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이제 선거 상황 그리고 친족이라는 글자가 좀 제 마음을 울렸다. 속에 있는 내용들이 또 자, 있었구나. 정치자금법을 누군가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면 정민철 후보 스스로도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는 하는 거죠. 예, 3분 만에 인지하고 내렸고요. 그리고 어. 그 이후에 바로 반환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절차 밟겠다 했고 선관위에 계속적으로 문의하면서 지금 이걸 예.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라고 문의하면서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그 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은 어떤 거예요? 반환을 반환을 성실하게 하면, 예. 해달라. 아하. 그리고 기타금에 이 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 확실하게 가지고 가면 된다. 제가 봐도 요거는 정치적으로 그냥 문제를 삼는 걸 텐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예. 이걸 가지고 뭐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오히려 모멘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진격하는데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감사합니다. 선배입니다. 예. 예. 아니 그 어때요? 그 기타금이라는 이게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원 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원 외에 있는 분들이 정치에 도전을 한다라는 취지로 봤을 때, 그 소위 저 돈이 그 뭐랄까 허들이 되어 버리면 그렇게 하고 있죠. 접근성이 훅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자금이나 후원제도라는 거는 검은 돈을 받지 말고 그렇죠. 깨끗한 돈을 받아서 정치를 해라.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으로 정치를 해라 해가지고 열어준 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지망을 하거나 현역 정치인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제도인데 일단은 원외하고 원외가 극심하게 차별이 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격을 원내만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당대표 선거라는 별도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모금은 다 끝나 있거든요. 현역들 같은 경우는. 현역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쪽에서 다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모금을 한 다음에 그 당대표나 최고위원 때 별도 모금을 하지 않아도 예. 충분합니다, 사실은. 근데 또 선거철 되면 열어주잖아요, 거긴 따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중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정치의 이런 차별 제도라면 제가 진보 정당 입장에서 한 시간은 떠들 수 있습니다. 예, 아주 고약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냥 통상 시중에 떠도는 얘기. 돈 없으면 정치 못 한다. 그 뭐 누가 후보로 출마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 돈 많냐? 뭐 이 얘기부터 하게 되는 게 현실이 되는 거고. 그 이제 정민철 후보의 뭐 연령대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니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뜻이 있다 하더라도 접근을 막는 하나의 뭐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 최고위원제가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무산이 되었을 때도 아 그래 나는 원래 선출직 최고위원 출마하기로 도전했으니까라고 하고 굳이 꼭 청년이라는 타이틀 안 붙여도 예, 가고 있었는데 와 이제 오니까 정말 필요한 제도였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내의 장벽도 엄청난데 청년으로서 느끼는 장벽이 엄청나고 사실 정치자금법을 읽어보는데 그냥 이거는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네, 느껴진다. 이 싸움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어떻게 당당하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되게 소중하게 남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만약에 뚫게 된다면 이거를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